자, 이제 좀 강론이 여러분 안 해봤던 부분을 조금 볼 겁니다. 보기 앞서서 전자신청에 관한 부분은 간단하게 거기 신청할 순자가 누구인가 사용자 등록 그 부분만 한번 봐두시면 돼. 49페이지의 요약지 보면 전자신청이라고 나와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먼저 사용자 등록할 때 당사 또는 자격자 대리는 최초 전자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라. 이때 등기소는 관할 제한 없다고 했어요. 아무 등기소나 나가면 됩니다.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연장하면 다시 3년이 늘어납니다. 횟수 제한 따로 없다고 했어요. 연장 신청할 때는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직접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유효기간이 경과버리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은 누가 되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자연인이면 다 됩니다. 이때 자연인은 우리나라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돼요. 외국인도. 이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안 되는 자가 누구냐? 비법인 사단재단. 즉 종중 같은 경우는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작년에도 출제됐어요. 비법인 사단. 즉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인 법무사 등에게 전자 신청을 위임했으면 본인들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오늘 나왔던 프린트물에도 보세요. 1페이지에 보면 어딜 보시냐면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 거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자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이나 권리능력 사단재단 외국인은 전자 신청할 수가 없다. 법인이나 외국인은 전자 신청이 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각종 등기 요약집은 51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등기들이 나와요. 여기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건 앞에서 내용에 따른 분류할 때 변경, 경정은 일부 불일치,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이런 내용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각 등기별로 또 다양하게 또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는 요 두 가지는 같이 따라갑니다. 즉 등기가 실체 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점은 공통인데 변경 등기는 불일치 원인이 후발적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 경정 등기는 그 원인이 원시적 착오나 유루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 차이. 공통점 일부가 안 맞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변경 등기나 경정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변경 등기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크게 등기부상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등기부 표제부에서도 변경 등기가 있고 갑구나 을구에서도 변경 등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표제부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대지권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일단 표제부의 변경 등기가 있다.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권리 변경, 권리 내용이 바뀐 거, 권리 변경.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는 등기 명의자가 표시되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변경, 대지권 변경 다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제부 특징은 권리 변동이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서 거기 공통상 단독 신청이다. 단독으로 한다. 이건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표제부는. 건물 증축했어. 그럼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있어 없어요? 없지. 물권 변동이 안 생기는데. 단독 신청이지. 그리고 여기는 1개월 이내 항상 기준은 대장. 즉 대장이 기준이니까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돼. 사실관계는 표제부라고 했죠. 대장이 기준이야. 이걸 첨부해야 되고 이건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어. 의무. 왜냐하면 표제부에 대해서는 대장과 등기관의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등기법상 1개월 신청 의무가 있고
건물의 경우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표제비하는 데 모두 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라고 받기 전 사항은 다 지워버려요. 종전 사항을 주말한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 뭐냐? 개념을 이해해야 돼. 등기 명인 표시를 바꾼다. 이건 주소를 이전했거나 또는 이름을 개명했을 때 이런 게 다 뭐야?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주소를 바꾼다든가 이름 바꿀 때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야. 권리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이사 가거나 이름 좀 바꿔봐서 권리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뭐야? 단독 신청이야 단독. 상대방이 없다는 거야. 권리 변동이 안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신청 의무가 없다 했지. 아까 그래서 뭐가 주민등록 등본 낼 때 의무자도 같이 내라 한 이유가 주소 바뀌어서 등기소에 가서 이 주소 변경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항상 이거는 주체 바뀐 게 아니니까 언제나 부기등기로밖에 안 해. 항상 부기등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거기 도표 내용 그대로 제가 써놓은 거 다 확인만 하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다? 이거 권리 변경. 이거 변경 권리 변경 이게 핵심이야. 권리 변경. 권리 변경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뀐다?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전부 다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권리 변경. 그래서 이 권리 변경은 핵심 이거니까 이거부터 봅니다. 넘어가서 어디에 있냐?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거기 4번 별표하시고 권리 변경 53페이지 하단 쪽에 4번 권리 변경이 나왔죠? 권리 내용을 바꾸는 건데 권리 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거나 지류나 차임을 증감시키거나 피담보 채권을 감수하거나 이자율, 그 이율이나 변제기, 채무자를 바꾸거나 또 소유관계를 공유를 합의를 하거나 이런 소유권 변경입니다. 또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유권 전부로 하거나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그중 1인 지분 포기한 경우 즉 이건 저당권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이 다 권리 변경 내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 변경의 특징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공동신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다 단독이지만 요건 어떻게 한다? 공동신청. 공동으로 해야 돼. 상대방이 있으니까. 공동신청. 그리고 권리 변경할 때 여기서 뭐가 되냐? 등기 형식은 원칙 부기등기. 원칙이 부기등기인데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 승낙서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뭐냐? 최근에 매년 출제됩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거기 설명이 나왔죠. 54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것만 알면 나머지 다 따라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게 뭐냐? 이해관계인이라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째,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해관계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해관계 되려면 첫째 뭐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손해 볼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 B에게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어.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디에 나와 있다? 등기부에 보면 나오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소유권 2회의 권리니까 을구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담보 채권 1호이고 저당권자 B다. A가 이 부동산을 C에게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야. 그래서 전세권 설정, 전세금 한 1억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은행에 돈 더 빌리려고 했더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2억으로 증액한다는 거야. 2억으로 증액한다. 이건 증액하면 뭐야? 권리 내용이 바뀌니까 권리 변경 등기.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 얘가 문제되는 거예요. C는 등기부에 나와 있어. 또는 A한테 갑이라는 채권자도 있다고 칩시다. 얘도 얘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야. 그러면 자, 요 갑과 요 C를 비교해서요. C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람은 갑은 안 나와 있어. 그럼 갑도 돈을 더 빌리면 얘는 기분 나빠지지? 채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얘도 손해보지만
갑은 이해관계 아니야. 왜 등기부 없잖아. 등기부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 얘기는 1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2순위 전세권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양립 가능성이 있다, 없다면 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권 설정 못 한다, 그러면 양립 가능성이 없는 거지. 배타적이라면. 근데 이건 배타성이 없어. 여러 개의 병준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즉 이걸 증액등기해보면 얘가 손해를 봤을 때 이게 이해관계인이야. 선순위 2억 올리면 얘는 이익을 봅니까? 손해 봅니까? 후순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냐. 또 거꾸로 금액을 1억에서 5천만 원 감액할 수도 있어. 감액. 자, 이렇게 감액 등기해버리면, 얘는 등기부에 나와 있어. 양립 가능성이 있지만 이익을 봐. 이익을 보는 사람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 아니야. 어떻게 봐야? 손해되기 때문에. 손해. 이익을 보는 자 이해관계 아니고,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이해관계 아니고, 나와 있지 않으면 이해관계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등기상 이해관계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 요건이 충족이 됐다는 전제에서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미 여기서 판단하고, 이해관계인이라면 요건이 이게 충족됐어. 요게 다 충족됐어.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문제됩니다.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네 가지 등기가 나와. 첫째가 권리 변경 등기와 권리의 경정 등기. 권리 변경 경정 등기. 요 권리에 대한 변경 경이 같이 따라간다 했죠. 원시적이냐 후발적 이 문제가 있고. 여기선 이해관계인이 승낙서가 있느냐 승낙서가 없느냐에 따라서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한다. 없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한다. 종전상을 종전상을 다 이때는 지우지, 요때는 지워주고, 요때는 주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권리 변경, 경정이 아니라 권리를 말소하거나 부적법하게 말소한 등기를 회복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되냐? 이해관계 승낙서가 문제가 돼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때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수리해서 실행해 줍니다.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각하. 이해관계 승낙서 작용하는 기능이 달라요. 다시 한번, 권리의 변경 경정은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 권리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는 승낙서 있으면 등기 수리해주고 없으면 등기 안 해줘요. 이런 차이가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게 이해관계 되려면 증액할 땐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럼 이 증액할 때 만약 이 사람 이해관계니까 선순위를 2억으로 올릴 텐데 네가 승낙해 줄래? 했더니 얘가 오케이 승낙하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부기등기로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 1번의 부기 1호 1번 저당권 변경 저당권을 바꾼다.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로 늘어났다? 2억으로 늘어나고 종전상 요거를 다 이렇게 지운다. 지워. 알았어요? 이렇게 지워준단 말이야. 그럼 이런 어떻게 된 거야? B는 이 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자이면서 2억 전액이 1순위라는 얘기야. C보다 선순위야. 알았어요? 이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부기등기로 이해돼요? 자, 부기등기로 하고 종전상 어떻게 했다? 지웠다. 여기 주말했다는 건 위켄드란 말이 아니고 붉은 선으로 빨간 선으로 지워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실선 빨갛게 이렇게 그런 걸 주말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승낙해 주게 사용해서 나는 안 해줘. 그럼 승낙 안 하면 변경 못 하냐? 그래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뭐 한다고 이렇게 주등기로 이 밑에 3순위 그리고 1억도 지우면 안 돼. 살려놔야 돼. 이것도 이렇게 살려. 주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등기라고 지우지 말라 했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B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억 중에서 1억만큼은 C보다 후순위권자 선순위지만 1억을 뺀 차액 1억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2억의 경매에 낙찰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 1억은 B가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1억은 C가 받고 증액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얘가 부기등기로 했으면 2억 전액을 B가 받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이해관계 승낙서 있으면 뭘 한다고? 부기등기했고 없으면 뭐로 써? 주등기. 즉 이해관계 승낙을 하든 안 하든 등기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만 달라? 형식만 달랐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도 이해관계 문제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봅시다. 전세권 설정에서 전세금이 1억짜리 B가 있어요. 근데 B는 전세금이 담보가 있기 때문에 C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고 나 이 전세권 목적으로 담보 설정하겠다. 전세권 뭐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어. C는 이 전세금이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소유권 저당권이 아니고 전세권 뭐 저당권. 그럼 여기 어떻게 된다? 1번 부기 1호. 1번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금액은 나도 1억 빌렸다. C는 B에 대한 채권자야. B한테 돈 빌려주고 이걸 담보로 잡아놓은 사람이야. 알았어요? 이 상태에 있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집주인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네? 그럼 말소하게 되면 누가 의무자야? 전세권자.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말소하려고 그래. 그럼 이 전세권이 말소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네요. 누구? 어이구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졸립다 잠이 뚝 들어놨지? 자, 요 C라는 사람은 나는 B의 전세권에 물건 이걸 담보 딱 잡고 있었는데 얘도 이거 지워버린다는 거야. 그럼 담보의 목적인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등기부에 나와 있지? 동시에 존재하죠.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양립 가능성이 있고. 요 등기를 말씀을 손해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 존재하니까 등기를 전세권 말소를 하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서가 있어야만 말소 등기를 수리해 주겠다. 알았어요? 그럼 지금 A와 B가 공동 신청으로 전세권 말소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 C의 승낙서를 반드시 내라는 거야. 안 내면 안 해줘요. 그럼 C한테 승낙서를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돈을 갚아야 얘가 승낙서 도장 찍어줄 거 아니에요. 1억을 갚아야만 이걸 말소했어. 안 갚으면 절대로 말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승낙서 첨부해줬더니 이제 말소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승낙서 첨부하면 1번 전세권 말소 해서 이걸 말소하게 되면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알았어요? 요게 바로 다시 보세요. 권리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가 있어야만 수리, 없으면 각각 안 돼. 주등기 부등기 문제 안 해요. 이해됐지? 다음 말소 회복 등기 똑같은데 다만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시가 언제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등기부를 보니까 여러 가지 권리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1순위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2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3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척 1억씩. 만약 이런 여러 가지 등기는 요 A 소유 부동산에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는 거야. 가능은. 알았어요? 동시 준비했어. 그런데 여기서 어떤 등기가 말소됐는데 어떤 등기가 말소됐냐 봤더니 저당권 등기를 말소했어. 물론 이 순서는 여기다 써놓은 거야. 2번 저당권 말소. 예를 들어서 4번 2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다 지워졌어.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이해관계 있다 없다? 빨리 보시고 판단해. 저 말소 등기하면 이해관계 있어 없어? 누가 이해관계니? D?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자, 저당권이 말소되면 B는 어때? B는 이해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선순위권자는 후순위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영향 없어. 근데 D는 어때? 좋아졌지. 선순위가 없어 순위가 승진되잖아요. 좋아졌지? 자, 손해가 생겼어? 이익이 생겼잖아. 이해관계냐 아니야?
없잖아. 말소할 땐 이해관계는 없으니까 어느 얘는 이익을 받고 여기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말소 등기할 때 이행 없으니까 그냥 말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D는 뭐라고 해야 돼? 나중에 감사합니다. 밥 사줄게요. 이렇게 한번 할 수는 있지 사적으로. 아, 선순위가 죽어줬으니 얼마 좋아. 순위가 승진됐으니까. 손해볼 게 없다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저당권자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좀 남아있는데 잘못 말소한 거야. 그럼 말소가 잘못됐지? 그럼 말소가 잘못했으면 무슨 등기해야 돼? 부적법 말소했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이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승낙서가 있어야만 수리해줘.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소 회복 등기하려고 봤더니 얘가 죽었던 놈이 얘가 살아나야 돼. 살아나면 여기 선순위권자 B한테 영향 미쳐 안 미쳐? 여기는 아무 영향 없어요. 영향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영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영향 자체가. 그럼 여기 얘는 뭐예요? D. 얘 밑에. 얘는 어때요? 좋다 말았네. 순위가 승진지 같은 갑자기 꽝이야. 또 살아난다는 거야. 그럼 손해보지? 그럼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이런 게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손해보니까 이해관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시의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인 손해가 있는지 여부는 말소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알았어요? 그럼 이 말소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제3자의 권리 취득시. 얘가 순위가 승진됐지? 얘가 권리, 제3자의 권리 취득시가 아니라, 이 말은 말소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할 때를 기준으로 손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생기니까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D. 얘가 승낙서가 있어야만 이걸 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D한테 승낙서에 도장 찍어줘라 하면 D가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찍어주면. 스스로 안 찍어주니까. 이거 없으면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없으면 각하되는 거예요. 어떻게 등기할 수 있을까? 승낙서를 가져가야 돼? 안 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아니, 왜 갚아줘? 갚아주긴. 얘는, 자, 얘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답답하잖아, C는. 그죠? 그죠? 나머지 금액을 갚아주는 게 아니고, 얘는 왜 순위가 올라갔을까? 지가 얼마큼 노력했어, 얘가. D가 얼마큼 노력했어? 하나도 노력한 게 없어. 가만히 앉았다 그냥 수연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승낙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법원에서는 얘가 승낙 아니지만 판결 받아가야 돼. 근데 판결 소송을 제기하려면 얘한테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이 뭐라고 하느냐? 법원에서 너는 순위 승진되게 네 의지, 네 힘으로 했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럼 당연히 승낙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이게 불법, 부적법 말소했을 때 후순위권자는 승낙 의무가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승낙서 도장 안 찍어주면 소송을 해서 비용 다 부담하고 도장 판결 받아가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이해관계 승낙서 문제 다시 정리해 줍니다. 자, 어디서부터 나와서 권리 변경 등기에서부터 공동 신청을 하고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유무에 따라서 바뀌더라. 이 이해관계인이 조건을 자주 물어봅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손해를 보여야 된다. 이게 가장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양립 가능성.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내요. 어려운 문제는. 알았어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많이 응용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을 잠깐 봅시다. 기출 지문들을 확인해야 돼. 최근 기출 지문들이 다. 자, 11번 봅니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이건 보지 말고 좀 이따 다시 봐야 되고, 12번. 갑을병순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이해를 하면 기출문제 보면 굉장히 쉬워.
갑을병 순서로 등기됐다. 순서가 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소유권이 갑명의 소유권이 소유권 이전에서 을 앞으로 넘어갔고 이것이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다. 이렇게 갑, 을, 병으로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을명의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자 여기 누구야? 을. 얘지? 을명의 등기를 이걸 말소할 때, 을명의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거 말소하려면 병의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왜 안 받아? 누가 손해가 없어? 병이 손해가 없어서? 병이 손해가 없나? 을명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소유권은 등기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 연속성. 소유권은 책에 안 나오는 말들입니다. 다. 자, 갑에서 을로 이전됐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됐어요. 을명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도 유효야 무효야? 무효의 등기를 비롯해서 얘도 무효입니다. 중간 토막을 말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걸 말소하려면 뭐부터 말소하고 올라와야 돼? 병부터 먼저 말소하고 다음에 누구 말소한다? 을 말소. 이거 말소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뭐부터 말소한다? 병부터 말소해야 돼. 그럼 이거 말소한다면 병은 손해가 없다고? 근데 여기에 요 말, 자, 등기 연속성이라 소유권은 연속적으로 순서대로 갔다. 그럼 거꾸로 효력이 없어 말소할 때 하면 거꾸로 밑으로 거꾸로 올라와야 돼. 가운데만 말소 못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등기 연속성이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을명의 등기 말소는 뭐부터 전제가 병부터 말소를 해야 돼. 손해가 없어 있어. 손해가 있으면 얘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틀리는 거야. 손해는 있단 말이야. 그런데 소유권은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 소유권은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소유권 상호간에 뭐가 없어? 양립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걸렸어. 양립하지 않아요. 소유권 하나밖에 없지. 두 개가 소유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말소 등기하도록 뭐가 필요 없다? 승낙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해관계 아니냐? 먼저 보세요. 양립 가능성이 없다 했죠. 그러면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전제가 뭐부터 말소한다? 병부터 말소해야 돼. 이거 말소해놓고 나면 누가 소유자야 이제? 을이 소유자. 이거 말소하면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등기를 말소하고 났더니 을 등기 말소할 때 이미 병은 존재하고 있어 안 존재하고 있어? 없어 이미.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면 병은 없는 사람이야 이미. 알았어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양립 가능성이 없다. 소유권 상호간에 뭐가 없다? 양립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럼 이해관계 아니니까 뭐가 필요 없어? 승낙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자, 여기서 뭐가 잘못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데 이해관계인은 자라고 했잖아. 병을 갖다. 병은 이해관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요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승낙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금 있다. 그럼 14번 문제도 같이 봅니다. 같이 지금 얘기한 거니까 14번. 이것도 기출 지문들이에요.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명은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라고 볼 것이다.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존재가 이것부터 기본 요건 요건 이해관계 요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돼. 남아있고 양립 가능성 있고 손해를 보여야 돼. 알았어요? 소유권 상호간은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 아닙니다. 지문에 자주 나와요. 지문에. 저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자, 안 되는 자를 예를 들어놨는데 보면 이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경정등기는 여기서 경정등기는 뭐하고 똑같다? 변경과 같은데 차이점 뭐라고 여기 원시적 사유 요 차이밖에 없어.
이건 등기하고 원시 후발은 등기 마친 완료 시점 등기를 다 끝내고 나서 생겼으면 후발적 사유, 이거 처음부터 있었으면 원시적 사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등기를 다 마치고 나서 등기 다 끝냈더니 건물 증축했어.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후발적 사유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 등기를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뭘 잘못했냐? 착각을 한 거야. 숫자를 잘못 봤어. 125인데 152로 잘못 썼어. 이건 원인이 완료 후에 생겼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착각을 한 거 잘못 본 거야. 자기가 숫자를 거꾸로 본 거야. 이런 건 뭐야? 원시적 사유니까 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정등기 한계가 있어요. 변경등기 없는 게, 여기 없는 게 하나 나와. 경정등기 한계는 자, 등기 시작 실체관계 일부분을 취하고 원시적이라는 점에서는 이런 차이점, 특징이 있지만 한계는 뭐냐? 경계 한계 중요한 거. 이거는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동일성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동일성이란 건 뭐냐면 그 자신의 속성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형수술에서 쌍꺼풀 수술하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보지. 그럼 알아볼 정도 해야 돼. 성전환 수술했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완전히 사람이 남자가 여자로 바꿔놨어. 그건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경정은 동일성 범위 한에서만 할 수가 있어. 동일성을 벗어나면 못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쌍꺼풀 수술까지만 허용되고 성전환 수술은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착각을 했는데 전세권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잘못해서 임차권 등기로 왔어. 그럼 전세권이나 물권과 임차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건 완전히 종류가, 이건 물권, 이건 채권이야. 이렇게 경정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그럼 잘못했으면 뭘 해야 돼? 전세권 등기 말소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수밖에 없지. 경정으로 못 고쳐요. 알았어요? 근데 또, 자, 소유자를 갑이라고 해야 되는데 착오로 을로 잘못 썼어. 그럼 실수했네. 갑인데 이렇게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을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은 사람은 소유자 완전 다른 사람인데 동일성이 없어.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 말소하고 새롭게 해야 돼. 즉 권리 주체가 바뀌거나 권리 종류가 바뀌거나 부동산 자체가 바뀌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정의 한계는 권리 객체를 착오로 하거나 주체를 착오로 하거나 권리 종류를 착오로 하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경정으로는 손볼 수가 없어요. 이게 기출문제 이런 게 최근에도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경정의 한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등기 항상 이 말 따라갑니다. 어떤 거? 동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면 경정 등기 못해.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경정 관련돼서 여러분 요약집 56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4번에 직권 경정 등기라고 했지? 근데 직권 경정 등기는 원시적인 사유인데 이 원인이 누가 착오를 일으켰냐면 등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착오나 유로, 빠트림을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데 이 착오 요 잘못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 잘못을 신청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신청인이. 그 다음에 등기관도 잘못 볼 수 있죠. 신청이 잘못했으면 신청에 의해서 경정을 해야 돼. 경정을. 근데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뭐한다? 직권으로 고쳐줘. 경정을. 근데 등기관이 잘못했을지라도 등기관은 신청해도 받아줘. 이것도 받아줘요. 알았어요? 그럼 등기관 직권을 해주려고 할까? 신청을 유도할까? 왜? 자기가 잘못했고 이건 지방보험자한테 다 보고해야 됩니다. 직권했을 때. 지가 잘못하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야. 사후에 다 보고해놔야 돼요. 사후에. 그러니까 자, 세종 여기 조촌등기소에는 등기관 갑이라는 사람이 매일 보고 들어와. 경정했다고. 그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까? 의심한 사람일까? 의심스러워. 그럼 옷 벗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정등기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직권으로, 등기관이 잘못하면 직권으로 경정해 주는데 이때 신청을 해도 받아준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 직권경정등기 보세요. 자, 56페이지. 직권경정등기는 잘못을 누가 했느냐? 등기관이 잘못했다. 이때 종전에는 없던 게 새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겼으면 직권경정을 못했어.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있어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 승낙서를 가져만 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직권을 했다면 등기관이 직접 고쳐봤으니까 당사자 신청한 사람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사후에 직권 경정 등기를 했으면 그 사실을 권리자 의무자 또는 신청한 사람의 명의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작년에도 이 지문이 나왔어. 전원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명의자가 2명 이상이라면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이게 시험 문제 작년. 직권 경정 등기를 했을 때 신청인이 2인 이상이면 전원에게 통지해준다가 아니고 누구? 한 사람에 알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는 여러분 앞에서 이 말소등기는 어떻게 배웠냐? 등기와 실체관계가 이 말소등기는 얼만큼 부적법하다? 전부가 불일치할 때 등기 실체가 전부 불일치 원인이 묻지 않습니다. 원시적 후발적 묻지 않아 이건. 자, 피담보 채권 전액 변제해서 그럼 말소하는 겁니다. 왜? 전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말소등기를 보시면, 자, 우선 57페이지 보세요. 등기 전부가 부적법할 때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해낸 등기인데, 말소등기는 할 수가 없어.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요건을 보면, 자, 부적법 원인 묻지 않는 겁니다. 다만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해야 되고, 여기에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한다. 아까 여기서 이게 또 핵심이야. 말소등기에서. 누구? 이해관계 있으면 여기 말소등기 승낙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각하됩니다. 다 연결된 거라겠지?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밖에 안 해요. 말소. 그래서 그 내용이 이해관계 여부 판단하는 게 여기서 나오니까 한 번에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등기 절차에 게시해 보면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한 특칙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직권말소라고 있어요. 이거 벽에 놓고. 등기 직권. 이 직권 어디서? 절차 게시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해 줬죠. 등기소에서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절차 게시되는데, 주체 관공서면 용어를 촉탁.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했지? 직권. 직권에 들어가는 직권 말소. 직권을 뭐 한다? 말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직권 말소.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로밖에 안 해요. 부기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주등기로 말소하는 겁니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그 다음 말소 회복 등기를 보세요. 여기선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나옵니다.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됐을 때 그걸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래서 부적법 말소해야 되는데 특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온 지문이 59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온 겁니다. 당사자가 어떤 이유이건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부적법하게 내 등기를 말소했다면 회복할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소했어. 그럼 회복 등기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판례 자주 나옵니다. 이해 안 가면 제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세종등기소, 조치원 등기소에는 가변한 등기관이 내 등기할 때 기분 나쁘게 해서 난 그 사람 괴롭히고 싶어. 어떻게 괴롭히느냐? 매일 아침에 갑니다. 가가지고 저당권 등기 100건을 가지고 갔어. 오늘 접수 딱 시켜. 다 해놔. 다음 날 가서 실수했네? 말소해 주세요. 또 얘기하네? 다음 날 또 접수하네? 말소. 회복. 하루에 100건씩 갖다 말소 회복 계속 등기관 미쳐 나자빠져요. 그럼 뭐 하게 돼? 이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소를 했을 때는 뭐 하지 못하고 회복 등기를 못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아세요? 이건 불법으로 말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 잘해야 됩니다. 판례. 자, 자주 나온 질문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에서도 아까 등기상 이해관계 특히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여기서? 손해여부 판단할 때 어디가 문제된다고? 여기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여부 판단한다 해서 말소 시에는 이해관계 아니었지만 회복등기 시 손해가 생기면 이해관계인으로 승낙서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연결된 말이야 다. 그리고 말소 회복등기는 절차는 말소 등기와 똑같아. 즉 공동신청으로 말소했으면 공동을 회복해야 되고 촉탁으로 말소했으면 촉탁으로 회복해야 되고 직권 말소가 잘못했으면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야. 똑같이. 즉 말소된 것과 같은 방식 회복해놔야 돼. 그 다음에 등기 형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회복등기 상대방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소유 부동산의 B한테 저당권이 설정됐다.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A가
이 부동산의 저당권 이걸 말소해놨어. 그리고 팔아먹었어 이거 씨한테. 자 먼저 말소하거나 팔아먹었어요. 얘가 나중에 보니까 내 저당권 왜 말소했지? 회복하려고 그래. 누굴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하냐?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 알았어요? 자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해야 된다. 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등기 봅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해마다 나와. 해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요 가등기 여기 앞서서 프린트물 1페이지 잠깐 몇 개 더 보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기관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아까 직권 경정 등기 이해관계 있으면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했지? 왜 이런 문제가 지문이 뜨냐면 과거에는 조문 개정되기 전에는 직권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에 있으면 못한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어.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승낙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다고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지문 한번 봅니다. 이런 지문이 나와.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킨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멸실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전부 물리적으로 소멸돼서 부동산이 없었으니까 등기부를 폐쇄시켜버립니다. 이때 멸실등기라고 표시하는 것이고 말소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 그 특정한 등기사항 자체가 전부가 부적법한 거. 이때 그것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등기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그 다음 아까 14번 했나? 네, 했고 요까지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등기 문제. 자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가등기는 거의 해마다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등기에서 뭐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그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 말한다. 요 내용하고 자 가등기에서는 문제가 이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청구권 개념 어떤 청구권이냐 요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가등기 절차는 원래 이것은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여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촉탁 등기 아니고 명령의 등기도 아니고 단독 신청. 그 다음 가등기 관련해서 본등기 절차. 크게 보면 본등기 절차. 그 다음에 본등기 후 절차. 이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가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건 청구권 어떤 청구권이라고 해서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들 62페이지 보세요. 그 그림 그려놨죠?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할 수 있지 물권 청구권 가등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이 물권 취득했으면 가등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 가능하다. 따라서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지에 비하면 가등기 못합니다. 권리 변동 모습이 6가지인데 그중에 4가지만 돼.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지만 보존 가등기나 처분 제한 가등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 이 청구권은 채권적인데 거기에 조건 기한이 붙어 있어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등기 허용 여부 이거 별표해놓고 거기 보면 2번과 3번이 그 얘기입니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나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면 다 가등기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종기부이거나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거기 그 앉으신 분은 다른 요약집인가요? 벌써 페이지가 바뀌고 엉뚱한 데 보고 있길래 무엇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요약집에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만 알면 등기법은 최소
80점 이상은 다 나와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화하느냐가 문제야.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거기 가등기 신청 절차 중에서 특히 거기 단독 신청의 경우 2번에 별표 하나 하시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권리자 단독으로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등기 가처분명이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 거의 해마다 지문에 뜹니다. 이거는 뭐라고? 촉탁 등기 아니야. 단독 신청인데 촉탁 등기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절차 개시 중에서.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7번 별표하세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가등기 했을 때는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도표로 잘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가등기하면 뭐가 된다 했지? 순위를 보존한다.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처분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등기해버리면 뭐가 된다? 이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본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기로 따졌지만 순위는 언제를 기준한다 했지? 가등기 시 기준. 순위는 가등기 시준.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한 등기들은 이걸 중간 처분 등기라고 그러고, 요거는 본등기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다. 즉 상호 저촉이 된다면, 저촉이 되면 이건 직권말소가 원칙입니다. 직권말소가 원칙. 원칙적으로 직권말소해라. 그런데 예외. 다만 당해 가등일 목적이거나 가등이 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말소하면 안 돼요. 예외가 있습니다. 양립이 가능하면, 즉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양립할 수 있으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본등기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해하기 쉽게 소유권 가등기를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은 가등기 해놨다가 그리고 나서 A가 이걸 팔아먹었어. 여기 가등기를 B한테 해주고 여기 C한테 팔아먹었어. C는 소유권을 취득했어 일단은. 그렇지만 얘가 가등기에서 뭐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순서는 얘보다 앞섰잖아. 그러니까 이건 중간처분등기로서 직권말소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에서 즉 권리자는 누구냐? 가등기권자, 가등기 명의자가 본등기 명의자예요. 그런데 가등기권자 여러 명 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다고 해서 전원명의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아까 보니까 금방 또 다시 앞에 한 거. 자, 지분만 전원명의. 이거 80번에도 안 돼요. 계속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로. 상속 등기도 전원명의로. 자, 본등기는 뭐라 그랬어요? 지분만 된다니까. 해마다 나온다니까. 해마다. 매일에도 또 틀리면 안 돼요. 수인의 가등기권자 1위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할 수 있어요. 지분만. 이거는. 매번 해도 또 틀리면 안 돼요. 해마다 나와. 해마다. 예? 64페이지 보고 있는데. 이거 11페이지, 아까 했죠? 11페이지. 11페이지 갖고 45페이지. 양쪽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의 경우, 포괄 유증은 둘 다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주의,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인의 가등기권자 1위는 권리자 문제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64페이지에 설명한 거예요. 권리자, 등기 권리자 보세요. 권리자는 가등기 명의 또는 가등기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인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 수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를 할 수 있지만 전원명의 본등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해 줬잖아. 이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의무자도 중요해. 누굴 상대로 청구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누굴 상대로 청구한다는 거 얘가? 제3취득자야, 요 가등기 의무자야? A야, C야? 얘가 본등기 청구를 하면 누굴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요건 제3취,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가 나와 있습니다. 요때 B가 본등기 청구할 때는 얘가 아니야.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였던 종전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서 거기 보세요. 의무자. 자, 의무자는 가등기 설정 당시 가등기 의무자, 즉 종전 소유자이지 제3취득자가 아니다. 라고 했죠. 시험에 계속 나오고, 이거 의무자 문제도 계속 나오고, 여기도 중요한 거고 다 중요해. 그 다음 그 밑에 본등기 후의 절차라고 양가로 3번 있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즉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걸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 직권말소가 원칙이다. 다만 당해 전 이건 말소하지 말아라.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의자한테 통지하는데 지금은 사후 통지로 바뀌어서 사전에 통지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통지한 다음에 이 결과를 기다려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소해놓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뀐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후순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등기에 만약 A가 B한테 가등해놓고 B한테 가등해놓고 여기에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아예 처분까지 다 해버렸다면 이건 당연히 말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해 전은 제외시킨다. 당해 전 이게 뭐냐? 말소하려고 봤더니 저당권에 기한 경매기입 등기도 다 말소돼요. 그런데 가등기 앞서서 여기에 있는 근저당권에 기한 가등기 전에 있었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기입 등기 이건 가등기 앞섰으니까 말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당해 여기 가압류가 하나 들어왔어.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가압류 봤더니 A 채권자 갑이 A 부동산 가압류였으면 이거 직권말소돼요. 여기. 그런데 이 가압류 누구냐? B 채권자 을이 이 가등기를 가압류했어. 가등기. 즉 가압류가 뭘 가압류했다? 당해가 요거 자체를 가압류해버렸어. 요거를. 알았어요? 그럼 이 가등기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가등기 이후에 있는 거가 아니라 요 가등기 같은 거니까 말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당해 전 해당 요 당해는 다른 말로 하면 해당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은 대항할 수 있다는 말 같아. 대항력이 있다. 즉 이게 뭐냐? 가등기 전에 이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었어. 대항력이 임차인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임차인이. 근데 임차권 등기 안 했죠. 전입 신고하고 확정장 받아놨던 사람이야. 근데 가등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요 제3자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나가려고 보니까 보증금 안 내줘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더니 여기 임차권 등기를 해줬어. 임차권 등기가. 이때 여기 들어갔어. 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임차권이지만 대항력은 언제 취득했다? 이미 이거보다 앞서 취득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등기 전에 있었던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말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해 전의 의미다. 알았어요? 직권말소 안 되는 거 찾으려면 당해 전만 찾으면 돼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다 제가 밑줄 쳐놨죠? 64페이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65페이지에 보면 가등기 말소 절차에서도 거기도 단독 신청이 특례가 2개 있어요. 원래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지만 가등기 명의자 스스로 말소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자로부터 승낙서를 받아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단독 신청이 특례가 여기도 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잠깐 보기로 하죠. 자, 오늘 이거 뭐 이어서 조금만 9분 검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참으세요. 자, 어디냐면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2페이지 15번 문제 보세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도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종전 소유자. 요 가등기 할 때 의무자이지 제3자 얘가 아니라는 거야. 변동이 없어요. 의무자는 제3, 본등기 의무자 역시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는 겁니다. 5. 그럼 밑에 넘어와서 문제를 하나 보죠. 여러분 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말소 등기하고 가등기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26회 나왔던 말소 등기 문제 보세요.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4번 문제입니다.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아, 틀려? 여기 있잖아. 말소 등기할 때 승낙서가 있어야만 수리해 준다니까? 없으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승낙이 필요하다. 라고 했잖아. 그 다음 2번째.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권리자 의무자를 묻는 거야. 권리자 의무자 문제. 근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 했지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소유권. 보세요. 어디가 바뀔 수 있나 잘 보여야 돼.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자, A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저당권. 돈을 채권 채구에 1억 근저당권 설정. 이 사람 근저당권자. 이 사람 설정자. 권자 설정 이렇게 됐어.
A가 은행에 돈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해줬어요. 됐지?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야, 왜 못 팔아? 아파트 그러면 설정 아무도 못 파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설정해서 팔면 돼. 이 사람 뭐라고? 제3취득자. 자, 물건 이렇게 제3취득자가 생겼을 때 이거는 소유권을 이쪽 넘긴 거야. 또 은행에서 근저당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저당권자 지위를 T한테 넘겼어. 이건 근저당권이 넘어가는 거야. 이쪽이 바뀌면 근저당권 이전, 이쪽이 바뀌면 소유권 이전이야. 알았어요? 지금 2번과 4번을 잘 보세요. 2번은 뭐야?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넘어 이쪽 이렇게. 2번은 근저당권 설정 후나 소유자가 바뀌었어. 여기 소유자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C. 종전 소유자는 A. 이지? 그러면 이 경우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누구지? 얘가. 근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야? A지. 얘와 둘이 근저당권 말소해? 근저당권 말소 누구와 하는 거야? 근저당권자와 제3취득자가 말소하는 거지. 종전 소유자가 왜 말소하겠어?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당사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이거 말소할 땐 근저당권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시효 말소하는 거지. 종전 소유자는 못하면 말소하는 거야. 당사자가 아니지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럼 4번 질문 보세요. 4번 질문은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이쪽이 바뀐 게 아니야. 지금 얘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계약양도나 채권양도에서 근저당권이 넘어갔어. 얘는 근저당권자 아니고 얘가 새로운 근저당권자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쉽게 1억 받을 게 있으니 얘가 돈 양도해서 대신 받아가죠. 얘는 근저당권자 아니야. 채권 양도해가지고 새로운 근저당권자 이쪽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근저당권자 아니지. 이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하려면 누가 해야 돼? 양수인과 설정자가, 얘가 의무자, 얘가 권자에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4번은 근저당권이 이전된 다음 근저당권이 양수인 누구야? 얘지. 양수인. 양수인은 소유자는 누구? 이거 설정자. 얘와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면 되는 거 이거는. 당사자 딱 맞죠 이렇게. 그 다음 2번 그 틀린 거. 3번 보세요. 말소인 등기 회복을 신청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있을 때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거 보세요. 이게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승낙서가 필요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계속 연결돼서. 그 다음 5번은 가등기 의무자는 명의자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이건 특칙이 2개 있다 했지? 즉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인 승낙받아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특칙이 있는 겁니다. 명의자가 말소하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소등기 문제 왔고, 그 다음에 작년 문제 가등기 보세요. 5번. 자, 가등기와 서면 옳은 걸 찾아. 이렇게 나왔어. 소유권 이전의 청권이 정지 조건부일 경우 그 청권 보존은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가등기는 아까 청권을 보존하게 한다고 했지? 이 청권 뭐라 그랬어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된 권리 다 된다 했지. 안 되는 거 뭐 종기부나 해제조건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뭐예요? 정지조건부 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잖아.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 하나 사줄게 이렇게 했어. 무슨 계약을 했어? 증여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시험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지. 그럼 시험 합격하면 사준다 했어. 그러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무실 하나 주긴 주는데, 증여로 계약을 하는데, 조건은 시험에 합격해야 준다는 거예요. 계약은 지금 했어. 난 오케이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 조건은 성취가 뭐예요? 불확실한 거야.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걸 뭐라고? 정지 조건. 효력이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해제 조건. 그럼 효력이 생길 거면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아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내 시험 보게 해놓고 나중에 합격하면 또 약속 안 지킬지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가등기 해놓자 하는 거야. 가등기 해놓자.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건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정지조건부, 시기부 다 되는 거야. 올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파트 한 채 사줄게 했어. 네 말 어떻게 믿냐? 그럼 가등기 해놔. 왜? 시기부 걸리니까. 크리스마스 확실히 돌아와. 그때 효력이 생겨. 그러니까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해제 조건부는 뭐야? 소멸할 거야. 미리 보존할 필요성이 없어. 종기부 이미 없어질 거야. 미리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기한에서 원리만 알면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계속 나오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 이게 아까 뭐라 했지? 가등기 가처분명령.
가등기 가처분명령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단독 신청. 촉탁 등기 아니고 뭐라고? 단독 신청. 시험에 자주 나온다. 계속 얘기해줘. 거기다 별표 3개쯤이나 63페이지에 보면 거기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명 이렇게 나오면 여기 해마다 나와. 이건 뭐라고? 이건 촉탁이 아니고 뭐라고? 단독 신청. 여기다 빨간색으로 별표 한 3개쯤 해놔요. 해마다 나온다니까. 이거 뭐라고? 촉탁으로 해가. 촉탁이 아니라니까. 단독 신청. 지금 질문 또 이게 나와. 이거 요새 최근에 계속 나와. 계속. 그래도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면 안 됩니다. 등기법을 공부한 사람은 절차에 계시 4가지가 있지. 어떤 거?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4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건 뭐야? 촉탁을 해서 틀린 거야. 신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해돼요? 네, 문제 포인트를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너무 열렸나? 3번 가등기 천천히 할게요. 시간도 급해서 같이 올라가 보다 보니까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 등기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아니 반드시 내야 돼. 즉 어떤 권리를 가등기할 거냐 이걸 써놔야 되지.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가등기다 아니면 뭐 전세권 설정 가등기다 보존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써놔야 돼요. 그 다음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 의무자 주소지 관할 법은 원래는 이 관할권 법원 관할은 목적 부동산 소재지가 기준이었어요. 목적 부동산 소재지. 이건 조금 특이한 게 들어갔고 그 다음 5번 보세요.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아까 단독 말소 청구 2개가 있다 했지. 명의자 스스로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그래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하는 특례를 5번에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5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가등기는 다양하게 나와요. 더 어려운 것도 많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 봤고, 이제 어디 보냐? 구분 건물 등기를 한번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자, 80페이지 펴 보세요. 80페이지. 여기까지 전 다 봤어. 이거 다 봤어. 요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구분 건물이냐? 민법상 구분 건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등기법은 뭐라고 표현한다? 구분 건물. 특징이 아주 많아요. 나오면 어디서 나오냐? 등기부 문제 나오면 구분 건물 등기법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일반 토지 건물은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분 건물 3가지 특징이 있어. 일동 전체에 대해서 1등기기로 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장부 공개 즉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할 때 1등기기록은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에 대한 등기로 묶어서 1등기로 본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문제 포인트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와. 대우열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참고로 지금 대주권 등기를 보는 거니까 한번 여기서 지금 말을 잘 이해해야 간단해요.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돼도 이거 좀 금방 끝내고 말 거예요. 답답하다고 여러분들 막 지금 안 쉬고 열받게 화장실도 못 가겠네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지 마시고 혹시 급하면 조용히 나가서 갔다 와도 뭐라고 안 할게요. 괜찮습니다. 뭐 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면 괜찮아요. 자, 여기 토지가 있어. 뭘 질라오냐? 아파트를 질라고 그래. 그럼 구분 건물 질라면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돼. 이 토지를 뭐라고 그래? 건물 칠 수 있는 땅을. 이 대지라는 말은 건축법상 용어야. 지적에서는 뭐라고 했어? 지목에서는 대야 대 그냥. 대지 하면 이거는 건축법상 용어. 그러면 건물 질라면 어떤 권리가 있어야 하느냐?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건물 졌어? 어떻게 철거해야 돼 당연히 이건. 법률상 철거시켜야 돼. 비용이 아무리 나도 철거입니다. 난 100억짜리 빌딩이었는데 철거야 그래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대지 사용권에는 뭐가 있어요? 사용권에는 뭐가 있어? 땅을 사면 되지 뭐가 지나고 제일 중요해. 땅을 사면 되지. 소유권. 땅 주인이 건물 짓겠다는데 누가 말려?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대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소유자는 이 땅 지 마음대로 사용수익 처분 지 마음대로 해. 여기다 뭐 포크레인 파든 건물 짓든 여기다 뭐 농사를 짓든 지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럼 남의 땅엔 아무도 못하나? 권리가 있어야 돼. 사용권 있으면 돼. 어떤 거? 타인 토지로부터 지상권 설정받아서 지상권 이런 견고한 건축물 소유 목적 최단 기간이 30년이야. 장긴 영구 무한까지 써도 돼. 사용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지상권자 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토지 소유자부터 전세권 설정받았어. 요 전세권자 토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법적으로 정당히 주어진 권리야. 내가 전세권 설정에 집집했다는데 건물 소유자가 너는 권리 없으니까 나가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부터 임차권 설정받았어. 임차인 토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임차권자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대지 사용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대지 사용권 있는 사람이 여기 집을 줬어요. 집을. 근데 집을 줬는데 이게 뭐냐? 일반 건물을 줬으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따로따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일반 건물 진 게 아니라 집을 줬는데 보니까 집합 건물 줬어. 즉 구분 건물. 아파트를 줬다. 보세요. 이게 쉽게 아파트 줬어. 그러면 이때 여기 보면 구분 건물에서는 각각 구분한 요거 하나마다 독립된 등기 객체가 되고 소유권이 객체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층에 10개씩 있는 요거를 30층짜리 하나 줘버렸다고. 그럼 여기 구분 건물 몇 개가 있어? 300개나 있어요. 300개. 그러면 이때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건물인데 이게 집합 건물 즉 구분 건물일 때는 등기에서는 구분 건물이라고 표현해요. 민법에서는 집합 건물이라고 하지만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관리 차원에서. 개개가 다 등기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어떠냐? 구분 건물이 되면 이건 별개의 부동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로 취급해. 일체. 토지 건물 뭐로 취급한다? 하나처럼. 일체로. 일체라는 건 뭐야?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묶어놨어. 알았어요? 일체로 취급해. 이렇게 만약 일체로 취급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만약 요 대지에 대해서는 이거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300명이 이렇게 총 300명이 다 이거 공유로 지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만약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나는 어떤 사람 토지 지분을 팔아먹었어. 이런 사람도 나온다면 어떤 문제 생겨? 나머지 만약 여기 710호 요 사람은 토지 지분을 팔았다는 소문이 나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분도 없는 사람이 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빨리 너 아파트 철거해라. 얘기하네? 할 말이 없지. 알았어, 철거할게. 710 구멍 뚫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철거할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래서 이런 구분 건물이랑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건물 하나 묶어서 일체로 취급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처분 못하게. 그래서 아까 규칙 52조에 가보니까 뭐가 나왔어? 29조 제2항에서 등기상이 아닐 때, 이 구분 건물에서 요 대지 사용권, 이 대지권과 분리 처분하는 거,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 각하한다고 했잖아. 분리 따로따로 처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취급하느냐? 요 건물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건 바늘과 같은 조직, 바늘. 그 다음에 여기 대지권, 요거를 실과 같다. 요 실을 바늘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게.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지권이라는 게 뭐냐? 이 개념 알아야 돼.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요 대지 사용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대지권이다라고 해요. 대지권 어디에 돼?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 공시는 여기다 건물 등기부에 공시해. 그래서 요 대지권을 등기해야 되는데 어디다 등기하느냐? 요 대지권 등기는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어디다 하느냐? 건물 등기부 어디?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건물 등기 기록의 어디 한다? 표제부에 한다. 표제부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몇 개 있느냐? 구분 건물에 가면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2개씩 있어요. 어떻게?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각각의 구분 건물인 전유 부분마다 다 표제부 또 있어요. 101호도 표제부, 다 있어. 그러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요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하냐? 대지권이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지?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 내역을 써주고 그 밑에 이 아파트가 깔고 앉아있는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표시. 그 다음에 각각 전유분, 즉 101호나 102호 여기 가면 뭘 쓰냐? 요 전유분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걸 대지권 표시라고 그래요.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비율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요 대지권 표시라고. 이렇게 등기해줘요. 공시를.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이지만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해주더라.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를 해주더라. 이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토지 등기는 공시 안 해. 따로 안 해요. 이미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에, 이걸 표제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해당 구에, 이건 갑군 얼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취지 등기, 취지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건물과 일체화된 대지권이 만약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토지 등기부 갑구에다 소유권 대지권을 써주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바로 그 을구에다가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몇 번 전세권이 대지권이다,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무엇이 대지권일까요? 소유권이 대지권이. 아파트 짓는 사람이 업자들이 땅 사서 짓든가 아니면 지상권 설정해서 짓든가요? 사서 짓지. 반값 아파트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반값, 토지 가격이 한 30% 정도는 땅값이에요. 40%가. 수도권 더 높아지고. 그럼 반값 아파트 만들려면 어떻게 돼? 국가 토지 빌려주면 돼, 임대. 이거 나라 땅에 빌려줄게. 100년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서민들로 해서 차임 안 받을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값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 값만 들어가지. 그러면 가격이 반값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아파트 값은 땅값이 반을 차지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해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유권 대지권이야.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걸 중에 시험 관련해서 요거 대지권 등기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되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한다. 일동 전체의 표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전유분 표제는 대지권 표시하더라. 이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 등기부 어디? 해당구 표제부가 아니야. 해당구란 건 갑군 얼구에 이 토지는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입니다라고 써줘. 그럼 더 이상 토지 등기부 열람이 안 돼요. 건물 등기부하면 끝나. 알았어요? 토지 등기를 따로 보려면 등기 직접 찾아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안 보여줘요. 이미 일체로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여러분 책 거기 여러분 8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분리처분 금지 내용 요걸 이해 잘해야 돼. 여기 보세요.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건 따로따로 못 간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구분 건물이 A 소유야. 대지권도 A한테. 그럼 이 대지권은 항상 무슨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이건 지분이야, 지분. 항상 대지권 무슨 개념이라고? 지분이야, 지분. 왜? 이 땅은 어느 구분에서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300분의 101호는 127만큼 있다? 이거 밖에 지분밖에 안 나타나, 결국. 토지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만. 만약 지상권에 대지권이라면 지상권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이고 소유권에 대지권이라면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예요. 대지권은 항상 어떤 개념이라고? 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는 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A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 분리처분 못한다 묶어놨으니까 바늘과 실이라 했지. 그럼 만약에 기준이 바늘이야. A가 아파트를 B한테 팔았어. 요게 바늘이야. 요게 실이야. 바늘 옮겨가면 실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한테 팔면 대지권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분리처분 못한다는 거야. 이거를 따로 팔겠다 안 돼. 또 나는 이건 놔두고 건물만 따로 팔겠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리처분 금지 내용을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해보세요.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건물만 소유권 이전을 못해. 건물만 소유권 이전 안 돼. 이건 분리처분하는 거잖아. 건물만 저당권 설정 안 돼. 왜 안 될까? 바늘을 담보로 잡으면 저당권 효력은 실도 다 담보로 잡은 거야. 저당권 효력은 대지권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지권 아까 뭐라고 했어? 지분이지. 지분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지분에. 부동산 일부는 안 되지만 저당권 같은 지분에 된다고 했잖아. 어디? 여러분 앞에서 등기상에서 지난주에 했던 거 중요한 거지.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이게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이해의 문제.
민법이 배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8페이지 정도면 나와 있잖아요. 8페이지. 거기 부동산 일부 권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도표. 지분임으로 저당권도 여기 미치는 거예요. 실에도. 8페이지 맨 하단에 도표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8페이지 부동산 일부라고 나온 8페이지 잘못 얘기했나? 맞지? 8페이지 9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에 있는 거. 예. 엉뚱한 데다 또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 자, 그러면 요 원리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입니다. 자, 건물만 소유권 인정할 수 없고 담보 설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만? 요 대지권만, 요 대지권, 토지에 대한 권리, 이 대지권만, 자, 대지권에 대해서만 따로 소유권 인정 못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대지권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만약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만 따로 이전 못한다는 얘기야. 만약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만 따로 이전하지 못한다는 거야. 만약 전세권이 대지권이면 전세권만 따로 이전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거꾸로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토지 소유권을 따로 이전하지 못하는 건데 만약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을 따로 이전하지 못하는 거야. 건물과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은 어떤 의미입니까? 토지 소유권은 같이 묶어놓은 권리야, 안 묶어놓은 권리야? 안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소유권 대지권일 때 문제 없는데 만약 비소유 토지 이건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B입니다. B로부터 A라는 건축업자가 지상권을 설정받았어. 1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받아 여기다 아파트를 줬어. 그러면 지상권과 이 건물은 일체가 됐어. 함께 운명을 함께 해야 돼요. 따로따로 못 가. 요 101호를 팔아버리면 여기는 지상권에는 지분, 대지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권이 설정돼서도 이 땅 주인은 땅 팔아먹으면 돼야 안 돼요? 상관없지. 누군가 이 땅을 샀어. 이 사람 뭐야?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지? 근데 뭐가 설정됐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해. 자, 지상권이 대지권이 나면 지상권은 이전할 수 없어요. 1차가 됐으니까. 근데 거꾸로 뭘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도 아무 상관없어. 묶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게 바로 일체성 문제예요, 이게. 요걸 정리하는 게 어디예요, 거기. 그림을 그려놨죠, 제가 다. 자, 어디 8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9번에 대지권 등기 후에 금지되는 등기, 허용되는 등기. 밑에 그림을 그려놨지? 건물과 대지권의 관계, 일체성 때문에 분리처를 못한다. 따라서 건물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지만 건물만 임차권이나 전세권, 즉 용의권 설정하는 건 분리처분이 아니야. 배경 좀 잠시 들어가 살을게. 아무 상관없어. 분리처분한 게 아니야. 그런데 밑에 보세요. 대지권만 따로 이전 못하고 대지권만 설정 등기도 못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다만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거꾸로 역으로 분리처분이 아닌 용의권 설정은 되고 그 다음에 지상 전세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면 거꾸로 뭐는 된다? 소유권 이전은 가능한 거예요. 요 원리가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이겁니다. 이거 지금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면 거꾸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만약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면 거꾸로 지상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분리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리 여기 하나를 본다는 개념을 이해를 잘하라고 이 개념을. 이건 이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 못하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이래.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바늘과 실의 관계를 잘 보세요. 일체로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바늘과 실. 권리 관계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파트 팔면 대지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네. 집합 건물 건축물 대장 따로 있어요. 대장은 별도로 있어. 집합 건물 대장이 따로 있어. 근데 등기부는 토지 대장도 다 있어요. 근데 거기는 대지권 등기를 하면 반드시 소관청에서는 대지권 등록부를 따로 만들어 놔요. 지적공부 중에 대지권 등록부 얘기 들었죠? 그걸 반드시 만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토지는 별도 거래할 수가 없어. 따로. 건물과 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등기부상 토지 등기부는 등기부 인터넷에 나오지도 않아요. 건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별도 등기 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서 등기부를 열람 신청해야만 그때만 보여줘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가,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 효과로서 불처분 금지 내용이 뭔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어렵죠? 처음 들으니까? 어려웠어 너무. 근데 일단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바늘과 실이 간 게 알겠지? 바늘 가면 뭐 간다고? 실이 따라가는 거야. 대지권이 뭐야? 실이야, 실이. 대지권이. 바늘이 뭐야? 건물이야, 건물. 아파트 팔면 실 따라가야 돼. 밑에 있는 대지권, 토지, 지분 따라가는 거야, 다. 나는 아파트만 사고 지분 안 사겠다. 이런 거 없어. 분리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어. 그럼 뭐야? 대지권도 다 동시에 담보로 잡힌 거야. 바늘에 딸린 실도 같이 담보로 잡은 거야. 그 얘기예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서서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또 더 해야 돼.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얘기해서 머리가 지금 쥐가 날 정도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걸 소화할 수 없는데 자꾸 던지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 봤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어느 정도 얘기 줬고, 문제 안 풀고 없죠? 거기 보세요. 자, 2페이지 16번 문제 좀 잠깐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구분 건물 될 수 있는 요건은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 소유한 구분 건물 등기해야 된다. 이거만 3번인가 4번 출제했어. 구분 건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구분 건물. 거기 요약집 81페이지인가 거기 다 써놨지만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 즉 구분 건물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객관적 요건은 구주상 독립성.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 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이용상.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건 뭐야? 구주상은 어떻게 벽 등으로 완전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이용상 독립성은 독립적인 출입구가 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층 집이다. 1층과 2층 구주상 분리됐어, 안 됐어? 2층 집에서 1층과 2층 구주적으로 나눠줬어, 안 나눠줬어? 나눠줬어, 이게. 이걸 101호, 201호 하려면 첫째, 구조로 1층 딱 막혀 있어. 2층 딱 막혀 있어. 구주상 독립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용상 독립성은 출입문이 따로 나 있어야 돼. 즉 1층 출입구 여기 2층 이쪽 올라가 이쪽 이렇게 들어가면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근데 2층 들어갈 때 1로 들어가서 안에서 계단 올라가? 그럼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것, 이게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이야. 근데 구분 건물이 되려면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만 되는, 요거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중요한 거냐? 제일 중요한 건 소유자 의사예요.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하는 의사. 즉 출입문 따로따로 나왔어도 소유자가 나는 일반 건물에서 혼자 하루는 여기 살고 하루는 계단 타고 올라 여기서 살고 이렇게 하겠다. 누구 마음이라는 거야? 소유자 마음이야. 그러니까 구분 건물로 하려는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여기 아파트 한 동을 줬어. 건설회사 사장이 이렇게 하면 옆에 아파트 한 동 1년 365년 여기 한 360채 정도 구분 건물 아파트가 있어. 그래가지고 101호부터 해가지고 뭐 있다고 칩시다. 자기가 10동을 줬는데 그 중에 한 동 내 거야. 내 전용 주택, 단독 주택 하면 돼야 안 돼요? 본인이 하고 싶다면 하면 그만이요. 왜? 소유자 의사니까. 미쳤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해? 하루씩 난 여기서 자고 하루는 여기 자고 계속 360 돌아가면서 하겠다. 지 마음이야. 일단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절치는 못하겠지만 이게 뭐라는 거야? 소유자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야. 구분 건물 할 거냐 일반 건물 할 거냐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야. 그래서 출제한 지문이 이거예요. 구주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소유자 마음이에요.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알았어요? 구분 건물 하고 않고 누가 결정한다? 소유자가. 그래서 거기 지금 16번에 있는 그 지문이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구분 건물에 준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 등기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틀린 거고. 그 다음 구분 건물 등기호는 일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었다.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지. 구분 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씁니다.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각각 구분 건물 전유부마다 뭐가 있다? 표제부, 갑구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전유 부분에도 표제부가 있지 갑구만 있는 게 아니야. 틀린 겁니다. 그것도.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해야 된다. 아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 한다고?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구에. 표제부가 아니고 어디에? 해당 구에. 요건 꼭 암기해야 되는 거고, 대지권 등기 어디 한다고?
건물 등기부 하는데 일동 전체의 표지에는 뭘 쓴다 했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음 표지에는 뭘 쓴다? 대지권 표시. 이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는 직권으로 토지 등기로 해당구에 뭐라고 쓴다? 대지권 뜻의 등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꼭 암기하세요. 시험에 나와요. 계속. 안 되면 아파트 등기부 하나 열람해서 출력한 다음에 그 눈으로 봐. 여기 써놨어.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 대지권 표시. 요건 나와 있어. 여기. 이거 하고 나서 이거는 토지 등기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안 나와 있지. 알았어요? 어떤 아파트 보면 돼? 아무거나. 여러분 내키는 거. 왜?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다 되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저거 찍어서 해. 그러면 다 돼. 집에서. 열람할 때는 얼마? 700원만 내면 열람 기록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 거기에 대지권 등기 다 돼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써있나. 자, 오늘 시간 조금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하면 제가 여기저기 제가 다뤄줄 수 있는 부분 다 얘기해 줬어. 아셨죠? 네. 질문사항 있습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해서 힘들죠? 네. 그래서 이거 오늘 헌 부분만 아까 이거 보세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중에서 원인 증명 정보, 등기필 정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 증명, 인감, 주소 증명 정보 이런 거 봤어. 각하사유 29 제2호 문제. 등기필 정보 언제 만드느냐? 각종 등기에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가등기 문제. 구분 건물에 관련돼서 대지권 등기 문제. 이것이 오늘 공부한 내용이다. 많이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머리가 뛰어나서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가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한 부분만 잘 봐두시면 문제, 기출문제에 나중에 취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6월 달엔 항상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당 범위 꼭 한 번씩 많이 보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봐서 최소 2번 이상 내지 3번 정도까지 봐두시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에 대한 조금 이제 막연하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아웃라인 딱 결성돼. 여기 이런 정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의 기출 문제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